이슈 토크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13일이었죠. 지역화폐와 부산 경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번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최동섭 지방자치본부장 그리고 부산지휘회 김삼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먼저 토론회는 어떻게 상당히 좀 재밌게 진행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뭐 책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끝날 때까지 뭐 계속 계셔서 되게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두 분께서도 그 지역화폐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의견도 많이 피력하고 하셨을 텐데 먼저 본부장님, 이 지역화폐의 지금 한창 이슈입니다. 인터넷에 지역화폐 치면은 전 지역의 그런 지역명이 다 거론될 정도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논란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활성화, 관심도 그런 게 상당히 높은데 지역화폐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일단은 법정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권.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통용되는 그런 거래 수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되게 역사가 깊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풀뿌리 지역단체들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 지역화폐, 이것은 약간 품앗이 개념이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최근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좀 상품권 중심의 그 화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이런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그 중요 정책으로 그 책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지역화폐. 최근에 그 지역사랑 상품권 형식의 지역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지역에서 돈이 돌고 돌게 하는, 그래서 통용되게 해서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은 뒤에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마다 그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왜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겁니까?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 내부에서 이제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이라든 것이 많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역 내부의 소비도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취지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활발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할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샀을 때 이제 시기가 되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했을 때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행 규모의 4%, 최대 발행 규모를 2조 원까지 지금 정부에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800억까지는 정부에 지원을 해주니까 그 비용이 일정 부분 지역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로서는 어차피 발행할 거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발행하면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지방 단체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은 계획이 없었던 지자체도 갑자기 또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어요. 검토는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뭐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벤치마킹을 적절히 잘 하면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뭐 지금 도입 초창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연구도 해보고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부 이제 뭐 행안부가 이렇게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원도 지역에 이제 이 지자체에서는 이런 내수 증대라든지 1인당 소득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목적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제 지역 화폐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이 어떤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이제 그 복지 수당을 지역 화폐로 이제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법정화폐는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방식이고. 잠시만요. 그럼 그 관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행하고
또 그것을 지역의 은행과 연계해서 그 통용시키고 하는 그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을 지자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중앙정부는 그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 내수 경제 활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그 유미한 그런 하나의 거래 수단이 될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은 지역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그만큼 그 상권에 투입되는 일차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차적인 효과는 상인들이,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그 소득이 증대되니까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중에는 고용 증대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부산에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수익은 대부분은 서울로 갑니다. 본사가 있는. 네, 본사가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 경제에서 돈이 돌고 도는 내수가 선순환하는 그런 게 이제 지역화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경제 시대인데 그렇죠. 네. 화폐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로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수도 있죠. 괜찮을까요? 그게 꼭 그런 측면으로만 바라본다기보다도 사실은 강원도나 뭐 저희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외지인들, 특히 외부인들의 입장에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사실적으로.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역에서 일정 정도의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지역에 돈이 더 도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도 어느 정도는 저는 감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역 중에서 잘 돼서 활성화된 곳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만큼의 기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곳도 있을 수 그럴 수 있겠죠. 보통 뭐 많이 알려진 대로 성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아주 잘 활성화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이제 GM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상품권을 실제 활용함으로써 이제 경제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그런 지표들도 있고요.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있는데, 강원도가 아주 재미있는 모델이 있어요. 강원도는 지자체는 잘 돌아가요. 기초단체는 잘 돌아가는데 광역단체는 실패를 한 사이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형과 지역형을 먼저 활용을 한 상태에서 강원도 자체에서 광역단체를 발행을 하니까 두 개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기초단체가 먼저 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에 광역단체에서 이제 시행을 하니까 자기들 딴에는 더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을 했는데 두 개가 이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는 도 차원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것은 중단을 한 상태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죠. 일단은 실패 사례들은 전철을 안 밟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좋은 사례들은 그런 단순히 이렇게 발행했는데 잘 되더라 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남이나 지금 뭐 인천도 그렇고 상당히 활성화된 부분에 그런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뭐 인센티브겠죠. 쉽게 얘기하면 뭐 성남의 복지수당 같은 경우 아동복지수당을 10만 원씩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으로 받으면 10만 원을 주는데 상품권으로 받으면 인센티브 개념으로 11만 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하게 해주면 오히려 이제 일종의 지자체에 쓰는 돈이 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플러스해서 받으니까 더 좋을 테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지역 화폐를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영국의 브리스톨시의 이제 브리스톨 화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이제 브리스톨 지방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지방세 납부까지 그 상품권으로 가능하게끔 이제 제도를 만들어놨거든요. 완전히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현금처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런 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 화폐의 종류도 말씀하신 강원도에 그런 사례도 있고 지역마다 좀 형태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지역 화폐는 되게 생각하기에 종이 상품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건데, 최근에는 이제 종이 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IC 카드, 모바일 앱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이 방식을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저기 카드형으로 쓰고 있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방식이 이제 그 경기도까지 확산이 돼서 이제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이 방식을 도입하고 예. 이 카드나 앱 방식이죠. 네네. 도입하고 또 그 규모도 이제 향후 4년간 1조 6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역화폐로 발행돼서 통용되는 분야가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청년수당, 출산장려금 등 각종 이제 복지 사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부산에는 지금 지자체 최초로 부산 동구청이 노인 그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나 이제 의회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서 이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부가 4%를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지역 화폐를 발행할 때 이제 판매할 때는 한 10% 정도까지는 할인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나머지 네. 최대 6% 정도는 어쨌든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될 텐데 해야죠. 괜찮을까요? 우선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그 비용을 가지고 만약에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뭐 SOC 사업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거 하는 것에 비하면 그 정도 비용은 저는 충분히 지역 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지역에서 그 예산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저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부산 지자체가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채 30%도 안 되고 있고 부산시 자체만 해도 50%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물론 뭐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에서 좀 우려를 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우려점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금방 말한 그런 이제 그 추가 예산 지출 아니나 하는데 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수당은 어차피 나가야 될 그 수당 아닙니까? 예. 그 수당을 이제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일부 그 뭐 예산이 더 든다는 건데.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다 통용이 되고 그게 상인들에게 다 이득이 되고 그게 고용으로 연결이 되고 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예.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사항이나 불편 사항으로 뭐 그 이야기되고 있는 그 상품권 깡이라든지 예. 또 이제 뭐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여러 가지 뭐 그 뭡니까 앱이 개발된다든지 IC 카드가 이제 개발되고 또 수수료를 낮추는 정부 정책이 이제 도입되고 있고 해서 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건 결국은 지역에서 통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화폐가 사장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강원도 이제 먼저 시작한 그 강원도 양구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그 동네 경로당에서 예. 그 화투를 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지역 화폐가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예. 택시비도 지역 화폐로 이제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활용이 이제 되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네. 일상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야 우리가 현금을 쓰듯이 그렇게 네. 자주 접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존의 지자체들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은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네. 시민 주도로 이미 지역 화폐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관에서 주도해서 이거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강원도 실패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매입한 상품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을 민간에서 소비를 일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집행하는 공무원과 사용하는 시민들이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애초에 그 부산에서 제로페이가 처음 도입됐을 때도 그 당시에 초기에 이제 시민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굳이 제로페이를 안 써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걸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그런 식의 좀 전철은 안 밟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도 좀 이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들 좀 감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또 뭐 그 지역에서만 쓰기 때문에 그런 또 불편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고 지역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부의 정책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시민들, 다시 말해서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떤 뭐 해운대 같으면은 그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좀 나서서 이것을 좀 제한하고 또 민과 간 협의체를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꾸 이걸 이제 여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화폐가 물론 실제로 시행을 해보고 어떤 성격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현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가능하겠어요?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뭐 세금뿐만 아니라 무슨 수당이나 그냥 현금처럼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이런 세금 납부까지도 가능하고, 그게 이제 현금처럼 쓰려면은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선순환, 자꾸 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할 거고 시민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자체의 역할이 또 그만큼 더 중요할 테고요. 지금 본다면은 지자체의 그런 정부나 아니면 부산시 그리고 일선 구군의 그런 정책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우선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하는 관이나 사용을 하는 시민들이 인식이 조금 먼저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가맹점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부정 사용 같은 것들도 충분히 다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가장 큰 인식이 제가 이제 강원도 아까 우리 본부장님 강원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제가 정선이나 원주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를 방문하면 축제는 무료 축제입니다. 근데 입장권을 5,000원을 받아요. 5,000원을 입장료를 받는데 5,000원짜리 지역 상품권을 주는 거죠. 아, 5,000원을 내면은 5,000원 상품권을 받는 겁니까? 주는데 그러면 그 축제를 하게 되면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주민들은 불편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품권을 받은 부산 사람인 제가 강원도에서 5,000원을 쓸 수 있는 게 없죠. 그 이상의 돈을 쓰고 오는데 시장의 노점상에서부터 주차비 결제까지 다 되고요. 아까 택시비 말씀하셨지만 다 이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의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서나 쓸 수 있으니까요. 네, 어디서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상인들과 주민들의 인식이 차이인 거죠. 그러면 제한만 걸어주면 되거든요. 사용되지 않는 곳만 뭐 대규모 점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어떤 업체들은 이용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순환이 아주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실제 제로페이나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뭐 어떤 페이의 그런 개념에서 봐도 여기는 어떤 가맹점입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걸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순환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죠.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좀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다들 아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뭐 이런 이제 필요성은 이제 점차 공감대가 확산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제도 정책이 좀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관련 조례도 좀 이제 제한이 돼야 되고 조례가 좀 발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시에서는 이것을 어떤 특정한 계층에 뭐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게 정말 부산 경제의 하나의 침체되어 있는 부산 경제를 민생 경제를 확산시키고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적극적인 좀 지원과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민관이 다 같이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구가 하반기에 실제로 노인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다른 지역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뭐 별다른 협약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건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이제 제가 조례를 이제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부사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요 모델을 가지고 저는 기초단체에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부산시 전체에서 저는 나가는 것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초단체마다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부산시의 조례잖아요. 그렇죠.
부산시의 자체적으로 부산시 지역화폐를 만든다라는 개념은 아닌 걸로 보면 됩니까? 아니죠. 개념은 부산시의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강원도의 실패 사례는 기초단체 간에 이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지만 이게 이제 강원도하고 부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강원도는 시군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죠? 지역이 넓기 때문에 부산은 시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부산시 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사용 성격을 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해했습니다. 아마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그 여러 가지 방향성이 좀 제시가 됐을 텐데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이 우리한테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른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토론회에서도 제안이 됐는데요. 이것을 이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의회, 시민사회가 이제 다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좀 의논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련 조례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협력하고 토론할 그런 필요가 있고 이런 또 이제 시민들도 이런 지역 화폐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연대에서 또 많은 활동을 또 해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거고 또 의원님은 당연히 조리가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뭐 차후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관광공사에서 지금 패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산 패스죠. 그랬을 때 거기에 이 상품권을 탑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 이런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이제 관광공사가 조금 더 협의를 거쳐서 뭐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부산만의 특징을 또 그만큼 반영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시민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충분히 발전시킬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주축이 돼서 좀 많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